안녕하세요. 소리를 듣는 책장의 소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아이다인데요.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포로로 잡혀온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집트의 멤피스 왕궁을 향해 한 젊은 장군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집트에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라다메스 장군이었지요. 라다메스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왕궁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라다메스가 나타나자 왕궁 안의 여인들은 라다메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라다메스 장군님은 정말 잘생기셨어. 용맹한 라다메스 장군님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 라다메스 장군님은 암느리스 공주님과 결혼하실 거야. 이집트의 공주 암느리스도 늠름한 라다메스를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다메스는 암느리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라다메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암느리스의 시녀 아이다였지요. 이집트의 장군들과 신하들이 파라오 앞에 모여들었어요. 제사장 람피스가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왔기 때문이지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이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파라오는 제사장 람피스에게 물었어요. 람피스, 어떤 신탁을 받아왔느냐? 람피스는 라다메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신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다메스 장군이 총지휘관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다메스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의 선택을 받아 군대를 지휘한다는 것은 장군으로서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라다메스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라다메스의 연인 아이다의 조국이었으니까요. 왕궁의 시녀인 아이다는 사실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어요. 어느 날 아이다가 왕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이집트군이 쳐들어왔어요. 아이다는 이집트군에게 붙잡혔고 멤피스 왕궁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말았지요. 아이다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에티오피아의 공주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사실을 이집트군이 알게 된다면 자신은 인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노예들이 모인 마당에 파라오가 나타났어요. 노예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맨발로 뛰어나가 파라오를 맞았지요. 파라오시여, 노예들을 다 모아놓았으니 마음껏 골라보십시오. 파라오는 암느리스의 시종을 들 시녀를 찾고 있었어요. 노예들을 둘러보던 파라오의 눈에 아이다가 들어왔어요.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아이다에게서는 우아한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이 아이로 하겠다. 그날 이후 아이다는 암느리스의 시종을 들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라다메스는 멤피스 왕궁에 왔다가 우연히 아이다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라다메스는 기품 있고 아름다운 아이다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요. 아름다운 아이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제발 농담은 거두어주세요. 장군님같이 귀한 신분이 왜 저같이 천한 노예에게 관심을 두시나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실은 아이다도 라다메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다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라다메스의 진심에 감동한 아이다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시스 신전에서 몰래 만나곤 했어요. 얼마 후 아이다는 라다메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라다메스, 사실 저는 에티오피아의 공주예요. 라다메스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다가 에티오피아의 공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곧이어 라다메스는 다정한 눈길로 아이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려. 당신의 비밀은 반드시 지키겠소. 신께 맹세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오. 라다메스와 아이다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어두웠어요. 아이다는 천하 신분의 노예이자 적국의 공주였기 때문이지요. 한편 라다메스는 이집트군의 총지휘관이 되는 신탁을 받고 나서 아이다와 자신의 앞날에 한 가지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이 전쟁에서 꼭 이기자. 그러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때 파라오께 상으로 아이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하겠어. 라다메스는 들뜬 마음으로 암느리스의 처소에 가서 아이다를 찾아다녔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라다메스를 불렀어요. 바로 암느리스였죠. 라다메스 장군님,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나요? 얼굴에 활기가 넘쳐 흐르네요. 라다메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이다가 나타났어요. 라다메스는 아이다와의 관계를 들킬까봐 얼른 전쟁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집트군의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곧 에티오피아군을 치러 떠날 것입니다. 라다메스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다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자 라다메스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다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암느리스는 아이다에게 향하는 라다메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설마 라다메스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다? 말도 안 돼. 암느리스는 라다메스가 돌아간 후에도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라다메스가 이집트군을 이끌고 출전하는 날이 되었어요. 멤피스 왕궁에는 라다메스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라다메스 장군,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에티오피아를 물리쳐라. 파라오시여, 신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라다메스는 파라오 앞에 나가 큰 소리로 다짐했어요. 이기고 돌아오라! 이기고 돌아오라! 왕궁에 모인 사람들은 라다메스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쳐댔지요. 라다메스가 전쟁터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이다 역시 자기도 모르게 이기고 돌아오라! 를 외쳤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아, 내 입에서 감히 이기고 돌아오라는 말이 나오다니. 라다메스가 승리한다면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죽게 될 거야. 그렇다고 라다메스가 죽기를 바랄 수도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다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이다는 그날 저녁 내내 차가운 궁궐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아이다는 라다메스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마침내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겼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지요. 공주님, 라다메스 장군님께서 승리를 거두고 오늘 돌아오신답니다. 한 시녀의 말에 암느리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과 반지, 목걸이를 가져오너라. 암느리스가 예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느라 분주할 때 아이다가 들어왔어요. 암느리스는 문득 아이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이다, 라다메스 장군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구나.
아이다는 하얗게 질리는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암네리스는 그런 아이다를 보면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라다메스님은 죽지 않았어. 건방진 것, 감히 노예 주제에 누구를 넘보는 게냐?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아이다는 라다메스가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암네리스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원하면 누구든 가지실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오직 한 사람, 라다메스님 뿐이에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암네리스는 무서운 눈으로 아이다를 노려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긴 라다메스가 당당하게 멤피스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라다메스와 이집트군을 향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지요. 아름답게 꾸민 암네리스는 라다메스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었어요. 아이다는 라다메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셨을까?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그때 이집트 병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다는 포로들 사이에 아버지인 아모나스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다는 아모나스르 왕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아모나스르 왕은 딸에게 자신의 신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파라오는 포로들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왕 아모나스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모나스로 왕이 스스로 나서서 말했어요. 아모나스로 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로들을 풀어주십시오. 아모나스로 왕의 말이 끝나자 제사장들과 신하들은 한 소리로 말했어요.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군은 많은 이집트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들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자 라다메스가 나섰어요. 위대하신 파라오시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다메스가 나서서 간청하자 파라오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다. 라다메스의 청에 따라 포로들을 풀어주겠다. 다만 저 포로는 위험해 보이므로 이곳에 인질로 잡아두어라. 파라오가 가리키는 폴은 바로 아모나스로 왕이었어요. 아이다는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는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가라앉자 파라오가 일어나 라다메스에게 말했어요. 용맹스러운 장군 라다메스, 그대에게 상을 내리겠다. 내 딸 암네리스를 신부로 맞아 장차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도록 하라. 라다메스는 파라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감히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어요. 라다메스와 암네리스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암네리스는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시스 신전으로 갔어요. 같은 시각 공교롭게도 아이다와 라다메스 역시 이시스 신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아이다가 라다메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뜻밖에도 아모나스르 왕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빠져나오신 거예요? 아모나스르 왕은 감옥에서 탈출해서 아이들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아이다는 지나온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라다메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말했지요. 아모나스르 왕은 아이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난 너와 라다메스를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갈 계획이다. 에티오피아가 다시 일어나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듣자 하니 이집트군이 감시하지 않는 통로가 한 군데 있다는구나.
어떻게든 라다메스를 설득해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도록 해라. 아이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었어요. 라다메스에게서 이집트군의 비밀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가 나라를 배신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국을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다는 결국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라다메스가 나타났어요. 아무나스로 왕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아이다, 정말로 보고 싶었소. 곧 암네리스 공주님과 결혼하실 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다는 라다메스의 손길을 뿌리치며 돌아섰어요. 아이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오. 내 말을 믿어주시오. 라다메스, 더 이상 제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아이다, 얼마 후에 에티오피아와 다시 전쟁을 치를 것이오. 그때 또 한 번 승리해서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파라오께 말씀드리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겠소. 아이다는 간절한 표정으로 라다메스를 바라보았어요. 라다메스, 우리 함께 도망쳐요. 암레스 공주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맺어질 수 없어요. 라다메스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충성을 맹세한 조국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이다를 잃게 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결국 라다메스는 아이다와 함께 도망가기로 했어요. 라다메스, 이집트군이 사방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지요? 걱정 마시오. 나파타의 계곡으로 가면 돼요. 모든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만은 비어있어. 그 말을 들은 아무나스르 왕이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깜짝 놀란 라다메스가 아무나스르의 왕을 향해 칼을 거누자 아이다가 말렸어요. 칼을 거두세요, 라다메스. 이분은 제 아버지 에티오피아의 아무나스르 왕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아무나스르 왕은 라다메스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라다메스, 우리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세. 이집트군의 군사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걸세. 라다메스는 아이다가 자신을 속여 군사 비밀을 털어놓게 만든 것을 알았어요. 아이다, 당신 때문에 난 조국을 저버리고 말았소. 라다메스는 스스로 배신자가 되었다며 몹시 괴로워했지요. 그때 암느리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어요. 라다메스, 당신이 어떻게 이집트를 배신할 수 있어요? 이지스 신전에서 나오던 암느리스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이었어요. 암느리스는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저들을 체포하라! 라다메스는 호위병들과 싸우며 소리쳤어요. 아이다, 내가 시간을 끌 테니 얼른 도망치시오. 아무나스르 왕은 가지 않겠다는 아이다를 억지로 끌고 도망쳤어요. 두 사람이 무사히 도망친 것을 확인한 라다메스는 칼을 바닥에 던지고는 스스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를 체포해도 좋습니다. 라다메스는 궁전 안에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암느리스는 라다메스가 아이다의 꼬임에 빠져 군사 비밀을 말한 것이지 진짜로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암느리스는 감옥으로 가서 라다메스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어요. 라다메스, 조금 전에 에티오피아 왕이 붙잡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이다는 도망쳤지만 곧 잡히게 될 거예요. 아이다가 무사한다는 소식이 라다메스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암느리스는 애원하듯 라다메스에게 말했어요. 아이다를 버리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파라오께 당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풀어달라고 할게요.
암네리스는 진심으로 라다메스를 구하고 싶었어요. 암네리스 공주님, 저는 아이다만을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그녀를 버릴 순 없습니다. 아이다를 단념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배신한 죄는 사형이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 아이다뿐입니다. 암네리스는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라다메스가 원망스러웠어요. 얼마 후 라다메스는 지하 법정으로 불려갔어요. 라다메스, 언제부터 나라를 배신했는가? 에티오피아 공주에게 넘겨준 정보가 또 있는가? 라다메스는 눈을 감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라다메스가 나라를 배신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제사장 람피스가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었어요. 라다메스는 중요한 군사 비밀을 적에게 넘긴 죄로 사형에 처한다. 라다메스는 신전 밑에 있는 돌무덤에 갇혀 죽음을 맞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암네리스는 라다메스가 사형 선고를 받자 제사장 람피스에 달려가 외쳤어요. 제사장님, 판결을 취소해주세요. 그는 아이다의 꼬임에 빠진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제사장 람피스는 근엄한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어요. 라다메스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라다메스는 죄가 없어요. 암네리스가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라다메스는 신전 밑에 있는 돌무덤에 갇히게 되었어요. 육중한 돌무덤이 문을 닫히자 한 줄기의 빛과 신선한 공기까지 막혀버렸지. 혼자 남은 라다메스에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 아이다뿐이었어요. 아이다는 무사할까?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아이다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그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다메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돌무덤 구석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 사랑, 라다메스! 바로 아이다였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라다메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다는 라다메스를 꼭 안았어요. 아이다는 라다메스가 돌무덤에 갇혀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미리 들어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다는 라다메스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안 돼, 아이다. 당신은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당신까지 죽을 순 없소. 라다메스는 아이다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닫힌 돌문을 있는 힘껏 밀었어요. 하지만 라다메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돌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다는 라다메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만하세요, 라다메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함께 죽는 것도 신의 뜻이에요. 아이다와 라다메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서히 돌무덤 안의 공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이다, 이곳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히 함께합시다. 아이다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라다메스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했어요. 잠시 후 라다메스도 아이다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바로 그 무렵 암네리스가 돌무덤 위에 있는 신전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라다메스가 하늘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온 마음을 향해 기원했어요.
네, 지금까지 영화로 보는 음악동화 아이다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